그럼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뭐 식당인 어디 갔어요. 근데 그 종업원이나 알바생한테 기분 나빴던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 종업원이나 알바생이 여러분들한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반말을 한 것도 아닐 거예요. 야 뭐 그렇게 하면 안 했겠죠. 아 맛있게 드시네 이렇게 하면 안 했겠죠. 욕쟁이 할 말 빼고는 그런 사람, 그걸 마케팅으로 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기분이 나쁠까? 말씀하신 대로 태도예요, 태도. 요즘은 병원에 자주 가요 사람들이. 근데 병원도 쇼핑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병원 자주 다니시나요? 그냥 자주 다닐 것 같아서 여쭤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병원을 갔을 때 여기 별론데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의대생이세요? 아니죠. 우리는 의사보다 의학적 지식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의사를 판단할까? 아마 그것도 태도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생활에서 비언어적을 전달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와 비언어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이 아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과연 언어가 다 똑같냐? 언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비언어를 포함해서 언어, 준언어, 비언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언어라는 존댓말을 썼지만 불친절한 준언어를 쓴 거예요. 거기다가 던졌어. 이 두 개가 꽝이에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그 할아버지, 알버트 할아버지가 93%가 전달된대요. 맛있게 드세요. 던졌다. 우리는 과연 그걸 서비스라고 여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팁 4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팁 4가지를 이용하셔서 오늘 자기 소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 첫 번째는 정리된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혹시 만다라트라는 거 아시나요? 아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만다라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통 생각을 정리할 때 많이 쓰입니다. 중심 생각을 중심에 두고요. 거기서 파생된, 거기서 관련된 생각들이 막 떠오르겠죠. 그걸 단어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 배우, 중심 생각. 그럼 여기 뭐가 떠오르겠어요? 장상호가 떠오르면 좋은데 아직은 제가 그 정도 아니니까 다시 할게요. 여기 강아지라고 하면 여기 뭐 애완동물 혹은 유기견 이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그 중심 생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어 보고 그 생각을 다시 중심 생각으로 갖고 와서 또 파생된 생각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중심 생각 아까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유기견이라고 칠게요. 유기견을 다시 중심 생각으로 갖고 와요. 그럼 여기 뭐 파생되는 생각들이 있겠죠. 유기견, 불쌍해요. 혹은 뭐 보호시설, 혹은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쭉쭉쭉 되겠죠. 이거를 여거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생각이 엄청 말할 거리들이 되게 많아져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보면 그냥 갑자기 냉장고 딱 열었을 때 있는 재료들로 요리를 해야 되잖아.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가 많이 되어 있고 할 이야기들이 많으면 그거를 꺼내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평소에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을 해볼 테니까 집 가셔서 또 내일 모레 맨날 연습하시면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의 말하기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청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를 알리고 싶다면 상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금 나를 알리고 싶어하고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저를 알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장사입니다. 넷플릭스 닭강정 26분에 나오고요. 막 알린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할까를 제가 생각해서 청자에게 중심을 두고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왔지? 말하기를 배우라구나. 그럼 말하기에 대해 얘기해야겠다. 내가 혼자 배우라고 떠들어도 모를 테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졌는지 파악하고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자면 아까 만다라트 했죠? 그러면 말할 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유기견, 뭐 봉사활동 등등 엄청 많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말할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 봐요. 결국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까 블라블라블라 된 거 있죠? 여기서 교집합을 찾아서 어떤 말할 거리로 갖고 올지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매길 때 중요한 게 뭐다? 청자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장성우다.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은요. 이렇게 딱 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알고 싶지 않은데 왜 아빠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그 모임의 대상 성격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과연 뭘 궁금해할까를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순 역순으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8번 지워, 7번 지워, 6번 지워. 한 3개 정도 남으면 한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가서 몇 분 얘기해야 되지? 그래 그럼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중요도를 매긴 후에 뒤에서부터 삭제하고 남는 걸로 이야기거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만다라트라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건데 많은 커뮤니케이션 책에 경청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별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도 경청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청은 자발적 행동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든 버스를 타요. 그러면 수많은 소리가 막 들려오죠. 근데 기억나는 말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듣는 뭐 지하철 타는데 주식 얘기 나왔다? 관심을 가져? 그럼 기억이 남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들어오는 정보는 제 머리에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관심사가 들려요. 그럼 그걸 내가 선택해서 듣죠. 이게 자발적 행동이랍니다. 나의 귀에 들려오는 거는 그냥 음파를 타고 내 귀에 꽂히는 것 뿐이지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게 경청이다. 여러분들이 막 앞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경청해서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파악하시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질문이 어렵잖아요. 6화 원칙을 이용하시면 그래도 한 15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뭐 했대? 어디서 무엇을 했대? 이렇게 만들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더 수준 높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가 필요하지만 정말 질문을 못하겠다 그러면 왜? 를 질문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말할 거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그 보너스로 칭찬을 합니다.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참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금 너 가방 진짜 예쁘다. 이거는 사람을 칭찬한 걸까요? 가방을 칭찬한 걸까요? 가방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가방 진짜 예쁘다. 내가 매번 더 잘하고 있던 건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야, 진규야. 진규 맞았어. 예, 진규야, 너 가방 진짜 예쁘다. 너는 항상 보면 안목이 좋아. 사랑으로 가야 돼. 야, 근데 너는 그 가방 말고 전에 맸던 것도 진짜 예쁘던데 너는 뭘 메고 입어도 소화를 잘하는구나. 이야, 진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줘야 그 사람이 마음 열고 뭐지? 왜 날 칭찬하지? 하고 이제 블라블라블라도 나오는 거야. 거기 질문까지 던진다?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팁 4가지 이용하셔서 본인 체크해 보실 건데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그럼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가 비언어, 준언어, 언어 이렇게 3가지를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총 5장이거든요. 내가 발표할 때 나머지 사람들이 적어주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근데 너무 막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좋네 체크. 그리고 혹은 의견이 있다. 이 부분 좋았다. 혹은 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 정도 그 코멘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 맞추기라는 게 있어요. 호흡 맞추기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어떤 호흡으로 할 거 아니에요? 기쁘다, 혹은 슬프다, 화났다. 호흡이 있어요. 그럼 상대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진짜 그랬어? 야, 너 슬프겠다.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봐요. 월드컵을 합니다. 우리 팀은 골을 넣었어요. 막 엄청 기쁘죠, 우리는. 근데 해설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게 바로 채널 돌리죠. 상대가 넣었을 때 와, 골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잘 맞춰주면서 그 호흡을 계속 유지해주는 게 상대에게 계속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호응해 주시면서 호흡 맞춰가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다시 스타벅스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전달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종이를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빽빽히 적힌 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여러분들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만 잘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말을 어디서 쉴지, 어떻게 쉴지, 얼마큼 쉴지만 잘 하셔도 전달력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이 배우 연기들 보면 말 안 하고 있는데 막 다 전달되는 거 있죠. 그 사람들 다 쉼표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쉼표만 잘 찍어도 여러분들이 전달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ESD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쉽게 말하고 눈에 보이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라 라는 건데 하나씩 보면 쉽게 지식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지식의 저주입니다. 지식의 저주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잘 알게 돼. 그러면 그걸 몰랐던 시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신입사원 때는 나도 혼나고 나도 배웠던 건데 내가 선임이 되니까 얘는 왜 이걸 모르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대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약간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왜 모르지? 자기도 배웠을 거면서.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시절을 자꾸 되새기면서 친절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쉽게 말하셔야 됩니다. 전문 용어 어쩌고 저쩌고보다 그냥 입에 붙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있잖아요. 비속어만 아니면 쉽게 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긴 문장을 간소화하셔야 돼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쉼표를 딱 해줘서 뭐뭐와 뭐뭐처럼 이렇게 좀 길게 나열 것을 쉼표로 잘 처리해 주셔서 말이 길지 않게 그냥 딱 간결하게 말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구어체, 입에 붙는 말로 하셔야 돼요. 논문에 써져 있는 말 그대로 막 쓰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다음에 눈에 보이게 감각적 표현을 쓰시면 좋아요.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 보통 오감을 이용한 표현들이죠. 서울이 이제 더 이상 추억이 없는 정서가 메말라버린 콘크리트 바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조금 잘하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감각적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게 딱 눈에 보여요. 라면이 뽀글뽀글 끓고 있다. 먹고 싶은데 이게 뭔가 글쎄 딱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는 이미지화. 그대로 말하라.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 그때 그 밥 맛있지 않았냐? 왜 기억 못해? 그때 그거 이거 저거 이런 지시대명사를 하면 몰라요. 왜 그거 있잖아 거시기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으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대체 뭐예요? 추상적으로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땀 흘려 노력하겠습니다. 수치화되지 않는 건 되게 추상적이에요. 뭐 이런 건 자기 PR을 하려면 좀 수치화되고 제가 원래는 105kg였는데 하루에 10kg씩 먹는 거에서 지금 85kg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수치화된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